문재인 대통령께서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에 임명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한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홍석현 특보 외교특보로 임명됐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임명이 된 건지 중간에 사의를 표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외교 라인 시작부터 국민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훌륭하신 이경환 변호사님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께서 통일외교안보특보를 그만둔 건가요? 아니면은 아예 임명이 안 된 건가요? 예, 제가 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단장님 처음 하시면서 너무 잘하십니다. 아이고, 영광스럽습니다. 거의 전에 앵커에 못지않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잘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와, 정말 예. 대단하십니다. 예. 쑥스럽습니다. 예. 예, 예. 일단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네. 그 과정이 좀 애매한데요. 네. 아마 지난 5월 21일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때 우리 그 홍석현 특보를 임명한 날이었는데요. 네. 지명한 날이었는데 네. 그날 그 청와대의 그 해명에 의하면은 네. 그날 이제 그 특사 생활을 마치고 비행기에 있었기 때문에 네. 확인을 하지 못했다. 아. 알려주지는 못했다. 네. 그런데 그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홍 회장이 자기하고 미리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당혹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당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저와 상의하지 않고 발표해서 조금 당혹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금 당혹스럽지만 그래도 임명해 주셨으니까 내가 특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정중하게 이거 좀 하기 어려우니까 거절한다는 뜻인가요? 예. 본인 말을 빌리면 계속 고사를 해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또 이렇게 설명하죠. 계속 고사를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특보에서 해촉하는 것은 문정인 특보를 그 임명장을 줄 때 그걸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제법 길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간이 길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청와대와 홍석현 전 회장의 네. 입장이 좀 이렇게 좀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무슨 불협화음 같은 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니 그래도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아야 임명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언론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임명장을 준 적이 없잖아요. 임명장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홍석현 우리 전 회장께서 이게 사의를 표한 겁니까? 아니면은 거절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기가 어려워서 자꾸 헤매고 있는데요. 실제로 임명장을 안 받고 일을 했던 분은 네. 문정인 특보가 이번에 가서 미국에서 조회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직 임명장을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네. 특보 지명에 의해서 바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계속 홍석현 전 회장은 자기는 고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된 셈인지 그럼 해촉 과정을 빨리 밟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임명장을 아예 빨리 주고 아니면 해촉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지명이 안 된다고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해명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문정인 특보에게 임명장을 주는 시기에 언론에 고사 사실을 발표하려고 했다. 네. 이게 팩트입니다. 아무튼 알쏭달쏭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홍석현 전 회장께서 특보로서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하거나 활동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고요. 예.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홍석현 회장을 일방적으로 일단 임명을 했는데 결국 홍석현 회장은 거절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특보로 임명이 된 게 아닌데 사의를 표했다. 뭐가 좀 이상하고 알쏭달쏭합니다. 그 부분하고 관련되어서 하나 가지만 언급을 하면 이상하게 이번에 이런 사실을 청와대에서 해명하게 된 시기가 아마 우리 홍준표 당대표 후보께서 한마디 한 것과 관련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근데 그 와중에 또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미국에서 참 안 해도 될 말들 많이 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제일 저는 궁금한 게 일단 특보가 가서 얘기를 해놓고 이거를 사견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어떻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는데 과거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어떤 그런 예는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회담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마찰이 있을 텐데 네. 그 마찰을 미리 사전에 탐지할 목적으로 네. 혹시 네. 문정인 특보가 가서 그런 말을 사전에 던져보고 그 반응을 보고 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네.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결국 문정인 특보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면서 예. 전략 자산을 철수할 수도 있고 또 핵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체를 본인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견으로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놓고 그것이 청와대에서는 문제가 되니까 사견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특보가 가서 그걸 사견을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 더 좀 이상한 거는 예. 대통령은 이 사실에 대해서 또 전혀 몰랐다 또 이렇게 또 사전 조율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견을 얘기한 이 문정인 특보를 무슨 인사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만약에 지난번에 왜 그 일 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보고를 누락시켰다. 그렇죠. 얼마나 대노를 했습니까? 네네, 아예 그렇죠. 본인이 경로를 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아니, 더군다나 그건 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죠. 원래 그렇죠. 이미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을 네. 일부러 어떻게 보면 불려서 크게 경로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만약에 이와 같이 똑같이 보고를 하지 않고 개인 사견을 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뜻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 경로 정도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거 그런데 그거 이걸 그냥 단순히 아니, 조사해야죠. 조사 진상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셈인지 단순히 개인 사견으로 돌리면서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시기상 부적절하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이 시기에 굳이 그런 말을 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그 발언이 본인의 진위와 어떻게 다르다.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다르는 알려줘야 되는데 진위가 같은지 다른지에 네.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지 않고 다만 시기적으로 왜 그런 이야기 했느냐. 네. 네. 국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면은 결국은 이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경고에 그치고 말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문재인 정부의 뜻이 아니라면 당장 파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태욱 의원께서 아주 멋진 논평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예.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니까 한미 전략작전 추소, 한미 훈련 축소라고 하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괴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북한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북한이 자기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의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 네. 왜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라고 하면서 훈련을 하느냐. 그 훈련은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핵 개발의 정당성의 근거로 네. 한미 훈련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문정인 특보 같은 이야기 되는 거죠. 자기들 한미 훈련을 줄이겠으니 핵 개발과 미사일을 개발을 줄여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데 그건 바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태욱 대변인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주장은 바로 네. 우리 북한의 주장과 괴를 같이 한다. 결국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오해 여지가 있는 발언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면 국민이 이 남북 대치하는 이 시점에서 안보를 대극자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오해가 계속 불러일으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사드 철수를 바탕으로 해서 주한미군 철수,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일으키게 되는 네네.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을 어제 정태욱 대변인이 정확하게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외교안보 라인의 문제, 사드 문제, 그리고 문정인 특보의 발언 문제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번 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과연 순항할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 회원 6,000명이 미국 대사관까지 행진을 하겠다 이러면서 집회 신청을 했다며요. 그렇습니다. 또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내용을. 예. 네. 사드 한국 배치 저지 국민 전국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 시민단체가 이번 주 토요일에 그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인간 띄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사전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네네. 즉 이 이야기는 바로 사드 배치를 저지하겠다는 것이죠. 네네. 사드 배치를 저지하겠다는 뜻은 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드 배치에 대해서 표시를 안 하다 보니 사드 배치를 저지를 확정적으로 짓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시민단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현재 뭐 문정인 특보의 이야기도 그렇고 해서 네네. 지금 만약에 이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순간 네. 국민의 지지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당연히 그 사전 집회 신고를 거부했습니다. 그 경찰이 당연히 허가를 내지 않았죠. 네, 그랬더니 네. 또 마찬가지로 지난 촛불처럼 예. 이 저지 전국 행동은 당연히 가처분을 통해서 한번 뭐 판결을 받아보고 어떤 네. 그런 시위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여론조사 결과 아주 좋아하는데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이 50%가 넘게 나왔죠 이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단체가 지금 상주에서 미국 차량 들어가면 검문한다는 그 단체 아닌가요? 혹시? 바로 그 단체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마 네. 관련될 거라 보입니다. 이 네. 이름 자체가 사드 한국 배치 저지 전국 행동이기 때문에 네. 아마 산하기관을 두고 있던 아니면 직접 같이 하던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참 걱정입니다. 미군의 차량을 이 사드가 있는 상주에 들어가는데 우리 민간인이 그 차를 붙잡고 지금 검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지금 말씀하신 집회 신청된 세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돌아가는 여러 사항들을 보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정상적인 나라인가 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결국 강경화 장관 임명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 또 우리 논평도 나오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우리 그 앵커께서 직접 발표하신 논평이라서 제가 뭐라고 하긴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제가 했습니까? 예. 뭐 논평 항상 하지 않으십니까?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5대 원칙, 인사 5대 원칙 아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공표했던 것. 문제는 이런 5대 원칙을 대부분 한 명이라도 지킨 사람이 있느냐가 하는 부분이죠. 네. 기본적으로 허위 전입 신고, 네. 그리고 음주운전. 네. 음주운전은 물론 이제 5대 신고에 들어가진 않지만 네. 본인이 워낙 그건 당연한 거라서 빠진 거죠. 네. 예,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이 5대 인사 원칙을 갖다가 다 위반하고 있는데 처음에 혹이 이낙연 총리 때는 바로 정권을 잡자마자 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한 무렵부터 된 사람 자체도 이걸 계속적으로 나오고 아무튼 있는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여러 사람이 문제가 있어 왔는데 이제 강경화 장관이 정말 그 꽃 중에 꽃이죠. 뭐 하이라이트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없으면은 이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금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네. 물론 강경화 장관은 본인의 어떤 그 경력을 보면 주로 국제기구 활동을 해가지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인정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 내에서 한국의 어떤 안보 현실과 어떤 이런 그 외교 전략 이런 부분들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그 강경화 그 장관께서 그 유엔에서 일을 하실 때 주로 인권 관계된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외교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신 것은 아니시고, 그러니까 지금 뭐 지적하시는 분은 맞는 것 같고, 국민의당의 김유정 대변인께서도 대통령이 공언한 인사 원칙을 스스로 위배했으니까 최소한 설명과 사과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한 번도 인사 원칙에 대해서 설명과 사과를 하신 적이 없는 것 같고 또 맨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발표하시더니 이제 요즘에 직접 나와서 발표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실까요? 아무래도 뭐 본인이 그 5대 원칙에 대해서는 후보자 시절에 아주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걸 정면으로 본인 입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외환만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 외교와 관계된 여러 가지 좀 인사난맥들이 끊임없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이제 최근에 안경환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이제 후보자를 사퇴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생긴 문제가 무슨 검찰에서 뭐 이 판결문을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히 뭐 주광덕 우리 당 의원께서 네. 명확하게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다라고 네.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으니 밝혀졌는데 문제는 역시 동일한 괴가 계속 가는 거죠. 뭐냐면은 자기들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시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하게 된 것이 마치 다른 타당의 뭐 문제제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은 본인들이 야당일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흠집 내오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흠집 내기를 봐야죠. 적정한 검증에 대해서 이 검증 자체가 잘못되다. 그 절차적 문제를 삼아가는 것. 오히려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아오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법원 행정처까지 나서서 국회 요청에 따라서 판결문을 준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마치 검찰에서 그렇습니다. 뭔가 안경환 후보자를 반대하는 어떤 세력들이 그걸 일부러 우리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한테 흘려줘가지고 그래서 이런 도저히 밝혀질 수 없는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없는 이런 내용이 밝혀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만약에 그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주광덕 의원께서 저렇게 명확하게 해명을 했으면 그 해명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잘못 문제를 제기한 것이면 그것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과가 없었네요. 당 대변인을 통해서 잘못된 거 아니 너희들 이거 이상한 방식으로 취득한 거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네요. 그런 절차가 지금 채택돼 있죠. 지금 내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그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아마 증인으로 소환을 해서 아마 지금 출석 아마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야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민정수석, 인사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의 문제점에 책임을 지고 어떤 뭐 사퇴를 하든지 뭐 이런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퇴는 당연히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적어도 사과는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안경환 법무부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죠? 조국 수석이 아마 은사인지 제가 저는 서울대 출신이라서 은사 맞습니다. 은사 맞습니까? 은사인지 알수 직접 은사는 아니고요. 학교 다닐 때 은사 관계에 있었고 그런 분이 서울대 교수로 갔는데 서울대 교수의 시절에 계속 같이 있다가 한 분은 민정수석이 되고 한 분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의문이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꼭 그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일반 사람들이 의심하듯이 은사에 대한 보원 인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증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된 것이라면 만약에 민정수석이 추천을 한 거라면은 더더욱 그런 것 같고 그런 의혹이 맞는 것 같고요. 혹시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하시거나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말씀하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검증을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그런 거죠. 안경환 교수님께서 술자석이나 사석의 자리에서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혼인무효 사실 그런 것도 얘기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청와대와 안경환 후보자와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 자체를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요번에 그 안경환 후보자 관계에 대해서도 또 청와대의 변명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본인이 선임한 수석이 알아도 본인이 모르는 것은 책임이 없다. 그럼 앞으로 본인은 직접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민정수석 시절부터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그 총무비서관이 박연차 회장한테 100만 달러 받을 때 청와대에서 받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청와대 공금을 10억을 넘게 횡령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 사돈이 음주 교통사고 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런 건데 지금 이 인사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 고유 권한을 당신이 몰라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거는 헌법에도 반하죠. 헌법은 국정의 최후의 책임이 누구에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석이 몰랐다고 해서 수석은 알았지만 본인은 몰랐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석이 알았던 사실을 본인도 사전에 반드시 알고 혹시 몰랐을 때는 몰랐던 것 자체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아는 것을 전제로 국민이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뭐 좀 가볍지만 무거운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그리고 외고 잘 아시죠? 외고 아주 잘 알죠. 예. 그렇죠. 오늘 그거 지금 폐지하겠다고 예.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현 정부께서 예.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최근에 문화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나름대로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분들의 아들 딸들이 뭐 자사고나 외고에 다닌 사람들이 많다며요. 예, 예. 한번 좀 누가 도대체 저도 한번 소개를 한번 분이십니까?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저도 뭐 몰랐던 사실인데 네. 보도에 따르면은 우리 우선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딸이 한영 외고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 외고 출신이에요. 외고 출신이고 그리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죠. 네. 그 이분이 자녀가 대원 외고를 나왔고요. 아니 그분은 저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시절에 외고 폐지 정책 추진했던 분 아니에요? 바로 맞습니다. 오. 그분의 자녀가 바로 대원 외고를 나왔었죠. 아. 예. 그리고 우리 뭐 비록 낙마하긴 했지만 우리 안경환 전 후보자도 네네. 마찬가지로 자녀가 하나고를 나왔고요. 아, 그 유명한 그 요번에 예, 예. 징계 원래 퇴학 처분 받았다가 예예. 그 저기 살아난 그 친구 서울대학교의 자유전공이라고 그러던데요. 아, 예, 그랬나? 예, 예. 그리고 또 약간 이건 뭐라 그럴까? 약간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 우리 외고 자사고 폐지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분이 우리 뭐 김상곤 후보자뿐만 아니라 뭐 서울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분을 보니까 또 자녀 두 명이 장남이 명덕외고고 차남이 대일외고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아니 그럼 자기 애들 다 이제 외고 뭐 자사고 보내놓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 자녀 교육은 끝났으니까 이제 자사고 외고 뭐 폐지하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저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폐지하려면은 본인 보내기 전에 폐지를 했어야죠. 그렇죠. 왜 그 다 보내고 나서 졸업하고 나니까 폐지하고자 하는 아니 자기 애들이 그때는 이제 우리 당이 이제 정권을 잡을 때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자기네들 그때는- 폐지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뭐 그런데요. 그 가장 문제는 그 지금 뭐 진보정권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문제됐던 것은 네. 그런 형평성만 강조하다 보면 교육의 다양화 그리고 형평성에 따르는 평준화가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그 학생들이 실을 올리는 즉 문제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순히 교육의 형평성과 별도로 교육의 다양성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예, 되겠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씀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그 하나고와 같은 자율형 사립고 그리고 또 외고 이런 학교들 영재고까지 포함해서 이런 별도의 좀 우수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라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본인이 하는 말과 실제로 하는 행동이 다르다면 저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참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학부형들께서 자사고 그리고 이 외고 폐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자녀들이 외고나 또는 자사고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학부형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그러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자식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거의 전부 다 하나같이는 좀 심하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기의 자식들은 이렇게 좋은 학교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 주요 논평과 관계된 그리고 그 자사고와 외고 폐지와 관계된 내용과 관련되어서 우리 이경환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을 앞두고 네. 이 시기에 굳이 그런 말을 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그 발언이 본인의 진위와 어떻게 다르다.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다른지 알려줘야 되는데 진위가 같은지 다른지에 네.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다만 시기적으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네, 네. 국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면은 결국은 이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경고에 그치고 말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문재인 정부의 뜻이 아니라면 당장 파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태욱 의원께서 아주 멋진 논평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예, 예.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예.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니까 한미 전략작전 추소, 한미 훈련 축소라고 하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괴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북한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북한이 자기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의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 네. 왜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라고 하면서 훈련을 하느냐? 그 훈련은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의 핵 개발의 정당성의 근거로 네. 한미 훈련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문정인 특보 같은 이야기 되는 거죠. 자기들 한미 훈련을 줄이겠으니 핵 개발과 미사일을 개발을 줄여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 네. 바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태욱 대변인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 그와 같은 그러셨구나. 주장은 바로 네. 우리 북한의 주장과 괴를 같이 한다. 결국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하고 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네.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결국 문정인 특보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면서 예. 전략 자산을 철수할 수도 있고 또 핵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체를 본인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견으로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놓고 그것이 청와대에서는 문제가 되니까 사견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특보가 가서 그걸 사견을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 더 좀 이상한 거는 예. 대통령은 이 사실에 대해서 또 전혀 몰랐다 또 이렇게 또 사전 조율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견을 얘기한 이 문정인 특보를 무슨 인사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만약에 지난번에 왜 그 일 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보고를 누락시켰다. 그렇죠. 얼마나 대노를 했습니까? 네네, 아예 그렇죠. 본인이 경로를 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아니, 더군다나 그건 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죠. 원래 그렇죠. 이미 다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을 네. 일부러 어떻게 보면 불려서 크게 경로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만약에 이와 같이 똑같이 보고를 하지 않고 개인 사견을 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뜻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 경로 정도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거 그런데 그거 이걸 그냥 단순히 아니, 조사해야죠. 조사 진상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셈인지 단순히 개인 사견으로 돌리면서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시기상 부적절하다. 한미 정상회담 아예 빨리 주고 아니면 해촉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지명이 안 된다고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해명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문정인 특보에게 임명장을 주는 시기에 언론에 고사 사실을 발표하려고 했다. 네. 이게 팩트입니다. 아무튼 알쏭달쏭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홍석현 전 회장께서 특보로서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하거나 활동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고요. 예.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홍석현 회장을 일방적으로 일단 임명을 했는데 예. 결국 홍석현 회장은 거절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특보로 임명이 된 게 아닌데 사의를 표했다. 뭐가 좀 이상하고 알쏭달쏭합니다. 그 부분하고 뭐 관련되어서 하나 가지만 언급을 하면 이상하게 이번에 이런 사실을 청와대에서 해명하게 된 시기가 네. 아마 우리 홍준표 당대표 후보께서 네. 한마디 한 것과 관련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예, 근데 그 와중에 또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미국에서 참 안 해도 될 말들 많이 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 제일 저는 궁금한 게 예. 일단 특보가 가서 얘기를 해놓고 이거를 사견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어떻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전혀 적절하지 않는데 과거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어떤 그런 예는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회담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마찰이 있을 텐데 네. 그 마찰을 미리 사전에 탐지할 목적으로 네. 혹시 네. 문정인 특보가 가서 그런 말을 사전에 던져보고 그 반응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에 임명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한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홍석현 특보 외교특보로 임명됐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임명이 된 건지 중간에 사의를 표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외교 라인 시작부터 국민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훌륭하신 이경환 변호사님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께서 통일외교안보특보를 그만둔 건가요? 아니면은 아예 임명이 안 된 건가요? 예, 제가 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단장님 처음 하시면서 너무 잘하십니다. 아이고 영광스럽습니다. 거의 전에 앵커에 못지않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잘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쑥스럽습니다. 예. 예, 예. 일단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네. 그 과정이 좀 애매한데요. 네. 아마 지난 5월 21일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때 우리 그 홍석현 특보를 임명한 날이었는데요. 네. 지명한 날이었는데 네. 그날 그 청와대의 그 해명에 의하면은 네. 그날 이제 그 특사 생활을 마치고 비행기에 있었기 때문에 네. 확인을 하지 못했다. 아. 알려주지는 못했다. 네. 그런데 그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홍 회장이 자기하고 미리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당혹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당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저와 상의하지 않고 발표해서 조금 당혹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나서 무슨 뜻입니까? 조금 당혹스럽지만 그래도 임명해 주셨으니까 내가 특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뭐 내가 정중하게 이거 좀 하기 어려우니까 거절한다는 뜻인가요? 예, 예. 본인 말을 빌리면 계속 고사를 해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또 이렇게 설명하지요. 계속 고사를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특보에서 해촉하는 것은 문정인 특보를 그 임명장을 줄 때 그걸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제법 길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간이 길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청와대와 홍석현 전 회장의 네. 입장이 좀 이렇게 좀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무슨 불협화음 같은 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니 그래도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아야 임명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언론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임명장을 준 적이 없잖아요. 임명장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홍석현 우리 전 회장께서 이게 사의를 표한 겁니까? 아니면은 거절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기가 어려워서 자꾸 헤매고 있는데요. 실제로 임명장을 안 받고 일을 했던 분은 네. 문정인 특보가 이번에 가서 미국에서 조회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직 임명장을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네. 특보 지명에 의해서 바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계속 홍석현 전 회장은 자기는 고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된 셈인지 그럼 해촉 과정을 빨리 밟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임명장을